천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회계, 역사에서 건진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6편 대공황과 공시제도, 그 중에서 제6화 CPA, 드디어 기업재무의 공공감시자료 6-6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회계 3계명을 얘기해드렸습니다. 회계 기준에 의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라. CPA의 회계감사를 받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드가의 공시를 하여라. 에드가라는 게 웹사이트 이름입니다. 미국 SEC에서 운영하는 사업보고서 공시 사이트입니다. CPA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봅시다.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인데요. CPA의 대명사가 뭐냐? 회계법인입니다. 회계법인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회계법인 4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빅4라 그럽니다. 빅4가 무엇인가? 4개의 글로벌 대형 회계법인입니다. 지금 빅4라 그러고요. 어떤 때는 빅5도 되고 빅8도 되고 해서 합병을 막 하면 없어지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한 20년째 이 4개가 고착되어 있습니다. PwC, 딜로이트, KPMG, 어니스트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많이 보신 로고들이죠. 우리나라 회계법인도 이 빅4 체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3일이 PwC, 딜로이트가 이제 안진이랑 연결되어 있고요. 한영이 어니스트 영, EY, 삼정이 KPMG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는 게 회계법인이랑 회계사무소랑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예, 회계법인은 법인이고요. 회계사무소는 개인 기업입니다. 회계법인은요, 회계사법에 의해서 3명 이상이 설립 가능한데, 근데 3명으로 하는 데는 거의 수십 명 또 수백 명에 모여서 회계법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계법인이라는 건 대개가 회계감사를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계사무소는 법인이 아니고 개인사무소죠. 이거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혼자 또는 둘이서 정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장대행, 세무조정 등 소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대부분 회계감사는 안 하려고 합니다. 공인회계사에 관한 용어를 정리하면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라는 거는 미국 등 거의 대부분 나라가 쓰는 용어고요. CA란 용어는 영연방에 쓰는 겁니다. Chartered Accountant. 영연방도 많죠.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런 데선 다 Chartered Accountan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듣는 말이 KICPA란 말을 많이 듣는데 KI가 뜻이 뭐냐면 한국 공인회계사 회란 뜻입니다. Korea Institute. 그리고 AICPA란 말은 뭐냐? American Institute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KICPA를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 AICPA를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딴 그런 사람을 지칭합니다. 미국 CPA 자격증 학력 요건이 필요한데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사합니다. 학력 요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의 경우는 좀 간단합니다. 4개 과목을 시험 보고, 그리고 이제 실무 경험이 있으면 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1차, 2차가 있습니다. 1차 시험, 객관식입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을 보면 됩니다. 실무 경험 2년이 필요합니다. 예, CPA를 붙으면 이런 합격 증서를 주고요. 그 다음에 실무 연수를 한 후에는 이제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합격은 금융위원회에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등록은 당연히 공인회계사 회에서 주는 거죠. 회계감사 제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공인회계사라는 게 있는 이유가 뭐예요? 회계감사하려고 그런 거죠. 회계감사라는 건 아시다시피 CPA가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작성되기를 검증하는 제도다. 근데요, 혼동하기 쉬운 직무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부르는 감사님, 감사, 이건 상법상의 회사 내부에 설치되어서 감찰하는 기관이고, 또 혼동하기 쉬운 게 뭐냐면 감사위원회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사회 안에 있는 기관입니다. 상장회사, 그러니까 되게 큰 기업이죠. 큰 기업에서 이사회 산하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회계감사는 언제 시작됐나? 최초의 회계감사는 1720년대 남해회사 사건 재판용으로 작성된 찰스 슈넬의 보고서라고 합니다만, 이거는 의무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화된 회계감사는 1930년, 즉 SEC라는 기관이 설립되고 나서 시작됩니다. 공인회계사 제도를 보시면요, 1854년에 영국에서 CA, Chartered Accountant 제도가 확립됐어요. 굉장히 이르죠.
그리고 1890년도에 딜로이트 그리고 프라이스 워터하우스가 미국에 진출합니다. 1896년에 뉴욕주에서 최초로 CPA 시험이 도입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국가공인 시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34년에 CPA가 정식으로 의무화되고 국가공인 시험이 됩니다. 1934년 SEC가 이제 규제를 하면서 회계감사 제도가 의무화되죠. 즉 상장 기업은 주기적으로 사업보고서, 여기 보시면 10K, 10Q, 그리고 AK, 이 10K는 흔히 말하는 연차보고서고요. 10Q는 분기보고서, AK는 외국 기업들이 내는 보고서입니다. 이런 걸 공시할 때 CPA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해라. 이렇게 이제 SEC가 지시를 했습니다. 법제화를 했습니다. 외부감사 제도가 법제화되고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요. 모든 기업이 회계감사를 받는가? 아닙니다. 어떤 기업만 받느냐? 외감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의 대상 기업만 회계감사를 받느냐? 외감법 그런데요. 원래 명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의 감사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외감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무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외감법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외감법인이 뭐냐? 이 시행령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 다시 말하면요. 외감법 대상법인. 다시 또 말하면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자격 기준이 매년 시행령으로 바뀌고 대략 매출 100억 이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4만 2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을 딱 만나면요.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세요? 외감법인이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존경을 표하면서 하나 더 묻죠. 상장기업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하면 이건 뭐 존경 정도가 아니죠. 회계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영국의 회계 기준 제정은 굉장히 빨리 됐습니다. 1844년에 됐는데 이게 회계 기준이 제정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법제화가 돼야죠. 법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거는 1970년입니다. 굉장히 늦죠. 즉 회사법은 일찍 제정됐으나 회계 기준은 1970년에 이렇게 됩니다. 미국 권고수준의 회계 기준은 그런대로 빨리 됐습니다. 1917년에 연방준비제도의 요청으로 미국 회계사협회가 표준 재무제표 양식을 만들어냈지만 뭐 아무도 안 쓰면 아무 의미 없죠. 그냥 권고 수준으로 썼다. 정식으로 이제 된 거는 당연히 SEC가 법제화한 후죠. 대공황 시에도 통일된 회계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방법도 마음대로 했습니다. 감가상각, 재고 평가 방법, 수익인식 기준이 제각각이었고요. 재무제표 양식도 통일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쉽게 과장된 이익 보고를 할 수 있고 자산 부풀을 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회계 숫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SEC가 회계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SEC 자체가 직접 제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전문직 단체한테 위임을 한 겁니다. 계속 바뀌었어요. AICPA 만들기도 했고요. 또 회계원칙위원회라는 걸 만들기도 했고 현재는 재무회계기준위원회 FASB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제정기관을 보면은 미국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름도 거의 똑같죠. FASB라 그러는데 여기는 카스브죠. 그래서 한국회계기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기서 제정합니다. 미국은 SEC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회계기준 제정기관이고요. 한국은 금융위원회가 회계제도 심의위원회라는 걸 둬서 거기서 회계기준을 확정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밌는 이슈 GAAP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들어보셨겠죠? GAAP가 뭐냐? 이게 굉장히 재밌는 영어예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이상해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이 뭔가 영어 단어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냥 미국 회계업계에 사용되는 기준을 통칭해서 GAA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미국 회계기준은 US GAAP, 한국 회계기준은 K-GAAP 그럽니다. GAAP에서 Generally Accepted는 왜 Generally Accepted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회계기준 제정기관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회계 처리 방법을 집합적으로 모아서 얘기하는 게 GAAP입니다. 이 GAAP 특성은 첫 번째 합의성, 전문가 투자자 기업이 토론 검토한 후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규칙이 확립되고요. 진화성,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겁니다. 강제성,
그렇지만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한국 회계 기준은 왜 K-갭이라 그랬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1970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는 미국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의미로 K-갭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식 명칭은 여기 있는 것처럼 기업회계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하면서부터 회계 기준이 구벌이 됐습니다. 2009년 이후부터 KIFRS와 K-갭으로 바뀌었습니다. KIFRS는 상장 기업용입니다. 이걸 한국말로 얘기하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입니다. 왜 채택이란 말을 썼냐? 영어로 런던에서 제정되면요, 이걸 갖다가 번역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바뀌는 게 좀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영어를 번역한 거다, 이런 의미로 한국채택이 된 거고요. K-갭은요 비상장용입니다. 그리고 정식 명칭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상장, 비상장을 다 썼습니다. 그러다가 비상장은 기업회계 기준을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바꾸면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K-갭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 들었는데요. 이제 유동성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몸부림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신나는 얘기로 뉴딜로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